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어땠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AMD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구인 이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12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유로존의 2분기 GDP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AI 기능을 개발하는데 구글의 칩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타가 새로운 AI 도구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S&P 500 지수는 대형 기술주의 하락으로 인해 0.5% 하락, 나스닥 지수는 1.28% 하락하면서 마감했으며 다우 지수는 0.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7% 하락했고 아마존, 넷플릭스, 메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장중 0.9% 하락을 기록했고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했습니다. 반면 AMD는 AI 칩으로의 전환 후 긍정적인 매출 전망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는 델타 항공이 항공편 결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9.7% 하락했습니다. 화이자는 새로운 항암제로 인해 연간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머크는 중국 매출 부진과 연간 수익 전망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9.8% 하락했습니다. P&G도 중국 수요의 부진으로 4.8%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으며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신호를 줄지가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경우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에서 예상보다 높은 매출과 수익을 보고했지만 애저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64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20.4억 달러로 작년 동기 200.8억 달러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매출은 285.2억 달러로 예상치인 286.8억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29% 성장했으나 예상치였던 31% 성장률을 밑돌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AI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성장을 기록했지만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번 분기에 19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대비 78%, 이전 분기 대비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장중 7% 하락하여 7월 들어 약 15%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9월에 19.6% 하락 이후 월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 중입니다. 이러한 하락은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전망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투자 성장 가능성과 AI 관련 자본 지출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장 마감 후 AMD의 좋은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손실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AMD는 분기 매출 전망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3분기 매출이 약 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예상치인 66.2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2분기 실적도 매출 58.4억 달러로 8.9% 증가했으며 주당 순이익도 69센트로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게이밍 및 임베디드 칩 매출은 각각 59%와 41% 감소를 보였습니다. AMD는 새로운 AI 칩인 MI300 제품군을 통해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빼앗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AMD는 올해 MI300 제품에서 4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 예상치인 40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2분기 MI300 제품 매출은 1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AMD는 매년 새로운 AI 칩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규모 해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고용은 늦춰졌고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는 줄어들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818만 4천 건으로 전월 대비 4만 6천 건 감소했고 전년 대비 94만 1천 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6월에는 630만 명이 채용되었는데 이는 5월보다 31만 4천 명 적은 수치입니다.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둘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인 이직률은 2.1%로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다른 일자리 기회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7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경제 전망 개선에 따라 소폭 상승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6월에 97.8에서 7월에 100.3으로 상승하여 예상치인 99.7을 상회했습니다. 6개월간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는 78.2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 지수는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생활비, 높은 대출 금리, 낮은 임금 증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노동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증가했지만 현재의 고용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증가했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24년 2분기 GDP가 0.3% 성장하며 예상치 0.2% 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도 0.3%로 확정되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0.1% 성장을 예상했지만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FO 조사 책임자는 3분기에도 독일 경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에도 라트비아, 스웨덴, 헝가리의 GDP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큰 성장률인 1.2%를 기록했고 프랑스는 0.3%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의회 예상국은 2034년까지 미국의 국가 부채가 5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올해 2분기 동안 2,340억 달러를 차입했으며 3분기에는 7,400억 달러를 차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는 내년 1월에 국가 부채 한도를 다시 인상해야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부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소비 감소로 인해 글로벌 매출이 하락했으나 매장 운영 개선을 통해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이렌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 속도를 높였으며 이 서비스는 일부 손실을 상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93센트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중국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14% 감소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 성과를 보였습니다. 스타벅스 주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습니다. 애플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AI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구글의 TPU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아닌 구글의 TPU V5P 칩 2048개와 TPU V4 칩 8192개를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TPU를 설계하지 않고 있으며 GPU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GPU는 다양한 병렬 처리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하드웨어입니다. 반면 TPU는 머신러닝 작업에 최적화된 전용 하드웨어이며 구글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TPU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AI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도구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개인 맞춤형 AI 챗봇을 생성하고 공유하고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들은 AI 캐릭터들을 활용해 DM 질문이나 스토리 응답을 처리할 수 있으며 메타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 AI 캐릭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AI 스튜디오는 메타의 최신 모델인 라마 3.1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